자, 안녕하세요. 자, 얘들아, 이번에는 함수의 그래프 단원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의 그래프는 얘들아, 1번부터 13번까지 문항 숫자가 되게 많죠. 자, 그만큼 활용되는 문제도 많고, 여기서 시험 문제가 나올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먼저 얘들아, 4번 문제를 풀 건데, 이 4번이 얘들아, 치환, 합성, 뭐 이런 문제거든? 그래서 4번 문제를 풀고 12번 문제도 약간 치환하는 그런 류 문제야. 4번, 12번을 푼 다음에 7번부터 13번까지 쭉 활용 문제들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얘들아 4번 문제부터 한번 같이 풀어보자. 자, 구간이 빼기 1부터 3까지 해서 자, 이런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을 구하시오. 자, 얘들아 함수의 최대최소 어떻게 구하는지 기억나니? 자, 뭐를 비교하면 되죠? 그렇지, 얘들아. 최대최소는 극대, 극소. 거기에 추가적으로 뭐? 양, 끝값. 얘들 중에서 제일 큰 게 최대고, 얘들 중에서 제일 작은 게 최소가 되는 거죠. 자, 근데 얘들아, 이 fx를 한번 봤더니, 전부 다 x 플러스 1의 세제곱, x 플러스 1의 제곱, x 플러스 1이 있네. 이걸 다 전개해서 풀어도 되지만, 그렇게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우리는 이 x 플러스 1을 뭐라고 하자? t라고 한번 치환을 해보자, 얘들아. 자, 항상 치환을 하면, 이 치환된 문자의 새로운 값의 범위를 구해줘야 되죠. 자, 현재 x가 빼기 1이 제일 작은 거죠? 거기에 1을 더하면 최소값이 0으로 바뀌겠죠. 0보다 크거나 같고, 자, 최대가 3이니까 3에 1을 더하면 4가 되죠. 따라서 t값의 범위는 0부터 4까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t로 바꾼 그 식을 gt라고 한번 새롭게 놔볼까? 자, gt는 x 플러스 1을 t라고 하면 t 세제곱 마이너스 3t 제곱 빼기 9t 플러스 5가 되겠죠? 자, 우리는 이때 0부터 이 4 사이에서의 최대최소를 구해주면 그게 위에서 요구하는 문제의 답과 똑같은 거겠죠? 자, 이제 미분하자. g't는 3t 제곱 6t 빼기 9 되고 3으로 묶어주면 자, 인수분해가 t 플러스 1 t 빼기 3이 되고 따라서 t는 빼기 1 또는 3의 값을 가지게 되겠죠. 자, 이제 증간표를 그려봅시다. 자, t와 gt에 관한 그런 증간표를 그려야 되니까 이렇게 그려야 되겠죠. 자, 현재 얘들아 구간이 어디부터 어디까지다? 현재 0부터 4까지예요. 그래서 지금 t값이 마이너스 1과 3이 나왔지만 이 마이너스 1은 구간 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3은 포함되지. 따라서 얘들아 증간표를 그릴 때도 마이너스 1을 그릴 필요는 없고요. 3에 대해서만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작은 0이고 끝은 4가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럼 0부터 3 사이에 값 어떤 거 잡을까? 한번 1을 잡아볼까요? 자, 1을 여기 대입하면 3, 2, 마이너스 2죠. g'의 부호는 얼마? 바로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리고 3과 4 사이에 값을 잡아보면 4를 잡아도 되겠죠. 얘들아 4를 대입하면 3, 5, 1 플러스가 되죠. 따라서 얘는 감소하다가 증가하게 되고 감소하다 증가하니까 여기서 극소값을 갖겠죠. 자, 따라서 g의 3의 값을 구하자. 자, 3을 대입하면 gt에 3을 대입하면 27, 27, 27 플러스 5 따라서 마이너스 22가 되네. 극소값 마이너스 22가 되고
자, 극값은 얘들아 이거 하나밖에 없죠. 자, 이제 양끝값 구하자. 양끝값은 G0 구하자. G0. 0을 다 대입하면 5. 자, G4 구하자. 4를 대입하면 64 마이너스 48 마이너스 36 플러스 5 되나요? 자, 얘를 계산하면 16에서 마이너스 20에서 5 더하면 마이너스 15 되겠다. 마이너스 15 되겠죠, 얘들아? 자, 따라서 이 양끝값과 극값 이 세 개 중에서 제일 큰 건 얼마? 5죠. 따라서 최대값은 5고 제일 작은 건 최소인데 마이너스 22가 최소값이 되겠죠. 이렇게 최대최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얘들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마이너스 17이 답이 되겠다. 자, 이렇게 얘들아 치환해서 푸는 문제도 연습을 좀 해주세요. 자, 이거랑 비슷한 문제가 12번 문제니까 이것부터 먼저 풀게 얘들아. 자, 12번 문제요. F랑 G가 다음처럼 있을 때 F 도트 GX의 최소값을 구하라 얘들아. 자, 얘들아 이걸 풀면 어떻게 되죠? F의 GX 이렇게 되는 거지. 우리는 이 함수의 최소값을 구하면 될 것 같아 얘들아. 자, 그래서 얘들아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안에 있는 GX 얘를 T라고 치환을 할 거야. 그래서 이 GX를 T라고 하자. 자, 항상 얘들아 이렇게 치환을 해주면 치환된 문자의 새로운 범위를 구해줘야 되죠. 그래서 우린 얘들아 이 x제곱 빼기 2x 이게 gx죠. 이 값의 범위를 한번 구해보자는 얘기야. 즉 범위를 구한다는 얘기는 최대 최소를 구하는 것과 똑같죠. 자, 얘들아 우리 이런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는 어떻게 구하죠? 바로 완전제곱식으로 바꿔서 계산하지. 자, x 빼기 1의 제곱에서 1을 빼주면 얘를 전개하면 x제곱 빼기 2x가 되죠. 그래서 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꼭지점의 좌표가 1, 마이너스 1이죠. 따라서 x가 1이고 y가 빼기 1인 여기에 꼭지점을 갖고 아래로 블록 그래프가 되죠. 따라서 얘들아 현재 이 그래프는 빼기 1보다 내려가는 게 없고 다시 현재 이 그래프는 이 빼기 1인 점을 기준으로 내려가지 않고 항상 위에만 있죠. 따라서 t, 이 gx, 이 2차 함수 얘는 어떻다? 늘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다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겠죠. 자, 따라서 얘들아 이 gx 대신에 이제 한번 t를 써보면 뭐가 되죠? 우리는 ft의 최소값을 구해주면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x에 t를 대입하면 t 세제곱 빼기 3t 플러스 4가 되고 대신 이 t값의 범위는 빼기 1보다 크거나 같았죠. 이 범위에서의 최소값을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역시 얘들아 최대 최소는 어떻게 구한다? 최대 최소는 극값과 양끝값 얘들을 비교해서 구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극값을 구하기 위해서 얘를 미분하자. 3t제곱 마이너스 3 3으로 묶어주면 t제곱 빼기 1이고 합차 공식에 의해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죠. 따라서 t는 빼기 1 또는 1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얘들아 이걸 이용해서 증감표를 그려보자. 우리는 ft에 관한 증감표를 그려야 되죠. 자, 현재 범위가 빼기 1보다 크거나 같다는데 이 빼기 1과 1이 둘 다 들어가죠. 대신 제일 왼쪽 끝에 빼기 1이고 가운데 1이 되겠죠.
0을 한번 여기 대입해 보면 F'T식에 0을 대입하면 3, 1,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될 거고, 자, 1보다 오른쪽에서는 2를 대입해 보면 3, 3, 1 플러스 되겠네. 자, 감소하다 증가하니까 이 ft는 1에서 극소값을 갖겠죠. 자, f1의 값을 계산해 보면 얼마? 1 세제곱 빼기 3 플러스 4니까 바로 2가 되겠죠. 그래서 2에서 극소값을 갖습니다. 그리고 양 끝값을 계산해야 되니까, 자, f 빼기 1 계산해 볼까요? 자, 빼기 1을 대입하면 빼기 1 플러스 3 플러스 4죠. 따라서 계산하면 6. 여긴 6이 되겠네. 자, 따라서 우린 최소값을 구할 건데 극소값이 2고 양 끝값 중에 오른쪽 끝값은 없지만 왼쪽 끝값은 6이죠. 자, 이 둘 중에 제일 작은 게 뭐죠? 2죠. 따라서 최소는 얼마다? 최소값은 2다. 라고 문제를 풀어줄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7번 문제부터, 나머지 문제는 너희들이 풀어보고 7번 문제부터 풀이를 할게요. 자, 곡선 y는 빼기 x제곱 위를 움직이는 점P가 있는데 3,0 사이에 거리의 최소값을 구하래 얘들아.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위해서 그림을 그려보자. 자, 마이너스 x제곱은 요런 아래로 볼록이 마이너스 x제곱이고, 자, 이 곡선 위를 움직이는 점P가 있대. 자, 이 곡선 위에 어딘가에 뭐가 있다고? 점P가 있다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물론 뭐 여기 있을 수도 있겠죠? 자, 근데 3,0이라는 점은 고정된 점이죠, 얘들아. x가 3인 이 3,0이라는 점이 있어. 이때 점 P와 이 3,0 사이의 거리는 이 P의 위치에 따라 여러 가지 거리가 있게 되는데, 얘들 중에서 제일 가까울 때의 거리를 구하래 얘들아. 자, 그래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럴 때 시작은 어떻게 하죠? 바로 이 P점의 위치를 모르니까 이 P의 위치를 미지수로 잡아야 되겠죠? 얘 X좌표를 A라고 하자. 그럼 Y좌표는? 자, 이 A를 빼기 X제곱에 대입하면 마이너스 A제곱이 되죠. P점의 좌표를 A, 마이너스 A제곱이라고 할 수 있어. 따라서 거리는, 자,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으로 구할 수 있겠죠. 루트에 먼저 X끼리 뺀 거 A 빼기 3의 제곱에서, 자, Y끼리 뺀 거 빼기 A제곱 빼기 0의 전체 제곱. 이게 바로 두 점 사이의 거리겠죠. 우린 이 거리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얘기야 얘들아. 자, 얘를 좀 더 전개해 보면, 자, 빼기 A제곱을 전체 또 제곱하면 A 4제곱 되는 거죠. 자, 얘들아, 이 루트가 포함된 식의 최소값을 구할 텐데 이 전체의 최소는 뭐의 최소와 똑같을까? 바로 얘들아, 루트 안에 들어있는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이 전체도 최소가 되는 거죠. 따라서 루트 안에 들어있는 이 식의 최소를 구한 다음에 루트만 씌워주면 전체 거리의 최소값이 나오겠죠. 따라서 우리는 이 안에 들어있는 얘를 FA라고 하자. 그럼 얘는 전개를 하면 A 4제곱에, 자, 이거 전개하면 A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9가 되죠. 이거의 최소값을 먼저 구하자는 얘기야 얘들아. 자, 역시 최소값을 구해야 되니까 얘를 미분하자. 4A 세제곱 2A 빼기 6이 되고, 자, 얘는 얘들아 3차식이죠. 3차식의 방정식의 해는 어떻게 구한다?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구한다. 자, 개수를
먼저 뽑아오자. 자, 얼마를 대입하면 0 되죠? 1을 대입하면 0 되네. 자, 4일은 4, 4일은 4, 6 이렇게 되고, 그리고 자, 그럼 얘들아 얘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네. a 빼기 1에 4a 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6 이렇게 됩니다. 자, 따라서 이 뒤쪽이 인수분해가 더 될까? 이 뒤쪽 식에 대해서 판별식을 한번 계산해 보면 b 제곱 마이너스 4ac 46, 24 이 계산하면 0보다 작게 되죠. 따라서 이 뒤쪽에서는 해가 없어. 해는 오직 얼마? 1만 가질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1에 대해서 증간표를 그려주면 되겠죠. 자, 그럼 얘들아, 자, 1보다 작은 구간에 0이 있죠. 0을 이 F'A에 대입 한번 해볼까? 여기 대입해보자. 그러면 마이너스 6이 되니까 F'A의 부호는 마이너스. 자, 1보다 큰 값은 2가 있죠. 2를 역시 대입해보면 3, 4, 8, 32 4 빼기 6이니까 플러스 되죠. 따라서 감소하다가 증가하니까 A는 1에서 극소값을 갖겠죠. 그리고 F1은 얼마가 되냐면 1을 대입하면 1 플러스 1 빼기 6 플러스 9니까 얼마가 되죠? 5가 되죠? 따라서 현재 얘는 최소값을 구해야 되는데 얘들아, 최소값은 극값과 양극값을 비교해야 되는데 양극값은 없죠? 따라서 이 5가 바로 최소값이 되겠죠. 근데 조심해야 될 건 아까 얘들아 우리는 이 거리의 최소값을 구했죠. 근데 현재 우리가 구한 거는 이 루트 안에 들어있는 루트 안의 최소값을 구했어. 따라서 루트 안의 최소가 5니까 거리의 최소값은 이 5에 루트를 다시 씌운 이 루트 5가 최소값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8번 문제입니다. 얘들아, 8번. 자, A 제품 X개를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이 fx만큼 든다고 하네. 자, 다시 얘들아, fx는 뭐라고? 제품을 생산할 때 드는 비용입니다. 자, 그리고 이 제품은 한 개당 1200원에 팔린대 얘들아. 그럼 만약 X개를 만들면 1200X개만큼 수익이 나겠죠. 자, 이때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뭐냐면 이익을 최대로 하기 위해 하루에 생산해야 될 제품의 개수. 아까 얘들아 제품의 개수를 뭐라고 했죠? 제품의 개수는 X개라고 했었죠. 우리는 즉 이익이 최대가 되는 X의 값을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얘들아 이 이익이란 거는 물건을 팔 때 이익은 어떻게 발생하죠? 바로 물건을 팔아서 생기는 수익에서 그 제품을 만들 때 드는 비용을 빼주면 이게 이익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얘들아 이 이익의 함수를 gx라고 하자. 자, 수익은 한 개당 1200원에 팔리니까 x개를 팔면 1200x만큼 수익이 나겠죠. 자, 비용이 fx라고 했는데 이 비용 자리에 fx식을 적어주면 자, 이게 바로 얘들아 수익에 관한 식 gx가 되겠죠. 자, 얘를 얘들아 내림차순으로 적어볼게요. 마이너스 x 세제곱 60x 제곱이 되고 1200x끼리는 지워지고 이게 되겠죠? 자, 우린 이거의 최대값을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미분하자. 마이너스 3x 제곱 120x가 되고 마이너스 3x로 묶어주면 이렇게 되죠? 따라서 x가 0 또는 40이 됩니다. 자, 이걸 가지고 증간표 그리자.
자, 제품이 음수계를 만들 수 없으니까 왼쪽 끝은 0이 되겠죠. 자, 먼저 0부터 40 사이에 10을 한번 잡고 여기 대입해 볼까? G'에 대입하면 마이너스 3, 10, 마이너스 30이니까 플러스. 자, 40보다 큰 50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3, 50, 10이니까 얘는 마이너스가 되죠. 따라서 얘는 증가하다가 감소하게 되고, 즉 x는 40에서 뭘 가지게 된다? 극대값을 가지게 되겠죠, 얘들아. 자, 그러면 우린 얘들아 어떻게 되죠? 지금 그래프가 증가하다가 감소하게 되죠. 지금 이런 식이죠. 따라서 여기서 제일 큰 건 뭐겠어? 바로 x가 40일 때 가장 높은 최대를 가지게 되겠죠. 따라서 이익이 최대가 되는 제품의 개수는 몇 개다? 바로 40개다 라고 문제를 풀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9번 문제입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위로 볼록인 이런 곡선 2차 함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 곡선과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에 내접하는 직사각형 ABCD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자, 얘들아, 이것도 이 직사각형, 구하고자 하는 직사각형 ABCD의 넓이, 이거를 식으로만 나타낼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식을 미분하고 극대극소 구해서 최대값을 구할 수 있겠죠. 따라서 우리가 할 일은 식을 세우는 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자, 먼저 우리는 자, 이 A점의 좌표를 모르니까 얘를 미지수 A라고 놔볼까? 그럼 자연히 Y좌표는 A를 위에 식 X에 대입한 4-A 제곱이 Y좌표가 되겠죠? 자, 따라서 얘들아, 사각형의 넓이를 FA라는 식으로 나타내 본다고 하면, 자, 얘들아, 가로의 길이는 얼마지? 요만큼이 A니까 가로는 2배인 2A가 되겠죠, 얘들아. 이 가로. 다음 높이는 얘들아, 이 A점의 Y좌표가 높이지. 그래서 4-A 제곱이 높이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얘들아, 얘를 이제 전개를 한번 해보면 마이너스 2A 세제곱 플러스 8A, 이게 얘들아 식이 될 것 같네. 자, 근데 얘들아 잊으면 안 되는 게 A 값의 범위도 구해줘야 돼. A가 만약에 얘들아 0이 돼버리면, A가 0이라면 꼭대기에 점이 놓이겠죠. 이러면 직사각형이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최소 0보다 커야 되고, 또 A가 얘들아 2가 되면 역시 A란 점이 여기로 오죠. 이때도 A, B, C, D가 만들어지지 않겠네? 이 0과 2 사이여야 된다. 자, 이게 최종 이 문제를 푸는 식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식만 알면 답 구할 수 있죠? 먼저 미분하자. 마이너스 6A 제곱 플러스 8. 제가 0이 되는 A 값을 구합시다. 자, 이항하면 6A 제곱이 8이고, 약분하면 3분의 4인데 A 제곱은 3분의 4. 따라서 A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분의 4가 된다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증간표 그리자. A, F'A, FA. 자, 먼저 X값의 범위가 0부터 2까지죠, 얘들아. 자, 0과 2 사이에 미분했을 때 0이 되게 하는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분의 4 중에서 플러스 루트 3분의 4 이거 하나밖에 없죠. 이렇게 증간표를 그리면 되겠죠. 자, 루트 3분의 4보다 작은 거 1을 대입해 볼까? 1을 이 F'A 식에 대입을 하면 플러스, 그쵸? 자, 그리고 루트 3분의 4보다 큰 1.5를 대입해 볼까? 1.5를 대입하면 네, 어떻게 되죠? 자, 마이너스가 얘들아 될 것 같네. 따라서 얘는 증가하다가 감소하게 되고, 여기서 뭘 갖는다? 극대값을 갖는다. 극대값.
자, 얘는 얘들아 이 a 값의 범위에 등호가 없기 때문에 양극값이 존재하지 않죠? 따라서 바로 이 극대값이 곧 최대값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극대값, 최대값 f의 루트 3분의 4의 값을 계산해 보자. 자, 마이너스 2 곱하기 루트 3분의 4를 전체 세제곱하고 8배에 루트 3분의 4를 해주면 되겠죠? 자, 마이너스 2 곱하기. 자, 세제곱 중에 제곱은 루트가 벗겨지니까 3분의 4가 될 거고, 제곱을 사용했으니까 하나만 남았겠지? 자, 먼저 얘를 계산하면 마이너스 3분의 8이 되고, 자, 얘 유리화하면 3분의, 자, 루트 4는 2가 되니까 2 루트 3. 얘도 유리화하면 3분의 2 루트 3이 되겠죠? 자, 따라서 곱하면 마이너스 9분의 16 루트 3에 플러스 3분의 28 16 루트 3 되겠죠? 자, 9로 통분하면 이렇게 되고, 얘를 계산하면 9분의 32 루트 3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9분의 32 루트 3이 최대값이 되겠죠. 자, 일단 숫자 계산이 좀 복잡한데 그 외의 것은 어렵지 않다는 거. 자, 다음 10번 문제입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가로의 길이가 30, 세로의 길이가 16인 직사각형에서 양쪽 끝에 모퉁이를 날려가지고 그리고 접어서 직육면체 모양의 상자를 만든다고 하네요. 자, 우리가 할 일은 이 상자의 뭐가? 이 상자의 부피가 최대가 되도록 하는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를 구하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얘들아, 우리가 세워야 될 식도 뭐다? 바로 부피에 관한 식을 세워야 된다는 거. 자, 그럼 얘들아, 이 한 변에 잘라내야 될 이 귀퉁이의 길이를 x라고 한번 해볼까? 그쵸? 그러면 여기도 x니까 먼저 여기의 길이는 30-2x가 되겠죠? 자, 여기도 x니까 여기 길이는 16-2x가 되겠죠? 그쵸? 자, 그럼 얘들 이거를 접어 올린다고 생각하면, 자, 부피의 fx를 구해보자. 먼저 밑변의 길이, 밑면의 가로의 길이는 30-2x. 밑면의 세로의 길이는 16-2x가 되겠죠? 자, 그리고 접어 올리면 높이가 x만큼 만들어질 것 같네. 얘들아, 밑면의 가로, 세로, 높이, 이렇게 부피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x값의 범위도 늘 같이 구해줘야 되죠. 자, 먼저 얘들아, x가 0이면 이 직육면체의 높이가 없어지니까 최소 0보단 커야 되겠죠? 자, 그리고 x가 뭐보다 작아야 될까? 만약 얘들아 x가 8보다 커버리면 16 빼기 2x를 해야 되는데 x가 8보다 커버리면 이 세로의 길이가 나오지가 않겠죠. 8보다는 작아야 함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얘들아, 저거 전개해볼까? 자, 먼저 이 두 개 전개하면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x는 4x 제곱. 자,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60x 마이너스 72x. 60과 30이죠? 60과 30이니까 92x 되나요? 상수함끼리 곱하면 480. 여기 x가 또 곱해져 있네. 따라서 fx는 4x 세제곱 92x 제곱 480x. 자, 이게 얘들아 부피에 관한 f식이 되고 x값의 범위가 0부터 8 사이입니다. 얘들아, 이걸 가지고 미분해서 답만 구하면 된다는 얘기죠. 자, 이제 미분하자. 12x 제곱 184x 480. 이게 0이 되는 값을 구해봅시다.
자, 4로 묶어주면 3x 제곱 46x 120이 되고, 자, 얘들아 이거 인수분해 좀 잘해야 될 것 같은데 3x x로 나누고요. 얼마로 할까? 자, 요렇게 한번 해볼까? 이렇게 했더니 36, 10, 46 만들어지죠. 따라서 얘들아 제 인수분해 결과는 이렇게 돼서 x는 3분의 10 또는 12가 나옴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증간표 그리자. 자, 먼저 얘들아 x값의 범위가 0부터 8까지죠. 0과 8을 양 끝에 적고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사이에는 아까 미분했을 때 0이 되는 값을 적어주면 되는데, 자, 3분의 10은 0과 8 사이 숫자가 맞죠? 그래서 적어주면 되는데 이 12는 0과 8 사이 숫자가 아니니까 적을 필요가 없겠죠? 요거에 대해서만 증간표를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0부터 3분의 10 사이의 숫자 1을 잡아볼까? 그 1을 여기 f'x식에 대입을 하면, 자, 4 마이너스 7 마이너스 11이니까 부호가 플러스가 되고, 자, 3분의 10부터 8 사이의 숫자 뭘 할까? 5 한번 해볼까? 5를 역시 여기 대입하면 4 곱하기 5 곱하기 마이너스 7 마이너스 되겠죠? 따라서 얘는 증가하다가 감소하게 되니까 얘는 x가 3분의 10에서 극대가 되겠죠, 얘들아. 그리고 양끝값에 지금 얘들아 0과 8에 등호가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이 극대가 그 최대값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는 극대값 f3분의 10이랑 똑같아질 거고, x자리에 얘들아 3분의 10을 대입하자. 아, 그런데 얘들아 지금 이 문제는 이런 최대값을 구하는 게 아니라 x가 얼마일 때 최대가 되느냐라고 물었으니까 x가 3분의 10일 때 최대가 되는 거죠. 따라서 한 변의 길이 x는 3분의 10이다 라고 문제를 바로 마무리할 수 있겠죠. 자, 다음 얘들아 11번 문제 풀어보자. 건널비가 162인 직육면체에서 밑변의 한 변의 길이가 다른 변 길이의 3배일 때 부피가 최대가 되는 직육면체의 높이를 구하시오. 자, 얘들아 뭘 하라고? 이 부피가 최대가 되는 부피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하네. 자, 부피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할 일은 이 부피를 식으로 나타내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겠죠? 그리고 직육면체의 높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목표가 되겠습니다, 얘들아. 자, 그러면 한번 직육면체를 그려볼까? 자, 이런 직육면체를 그릴 수 있겠죠? 자, 먼저 밑면의 한 변의 길이를 한번 x라고 놔볼까? 그런데 한 변의 길이가 다른 변 길이의 3배래. 자, 얘들아 여기가 x면 다른 거는 몇 배라고? 3배라고. 그럼 3x가 되겠죠? 그렇지? 얘는 x고 얘는 3x고 현재 높이는 알아볼라? 모르니까 h라고 한번 나타내보자, 얘들아. 자, 근데 얘 건널비가 160이라고 주어졌어. 따라서 얘들아 우리 건널비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자, 건널비는 먼저 아래 밑면이 위아래 두 개가 있죠. 자, 아래 밑면의 넓이는 3x 제곱인데 얘가 두 개가 있고, 그쵸? 다음 앞쪽 얘들아 여기 앞쪽 가로가 x고 세로가 h죠. 걔의 건널비는 xh인데
얘도 몇 개가 있다고? 2개가 있다고. 자, 그리고 여기 옆에 얘들아 밑변이 3x, 높이가 h니까 3xh인데 역시 얘도 몇 개가 있다? 2개가 있다. 자, 이걸 계산하면 6x제곱, 자, 얘는 6xh인데 2xh랑 만나서 8xh가 되겠죠. 이거의 값이 건널비 160이다 라고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얘들아, 우리는 이 주어진 식을 h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 볼까? 그래서 h가 들어있는 8xh만 남기고 6x제곱을 반대로 넘기면 이렇게 되고, 따라서 h는 8x로 나눠주면 이렇게 된다고 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우리가 아까 하고 싶은 게 뭐였냐면 부피를 식으로 나타내는 게 하고 싶었던 일이죠. 자, 부피를 fx라고 한번 따보자. 자, 그러면 부피는 얘들아 가로, 세로, 높이죠. 가로가 x, 세로가 3x, 자, 높이가 h인데 아까 h를 x로 나타내면 8x분의 162 마이너스 6x 제곱이라고 했었죠? 이게 바로 부피가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쵸? 자, 근데 얘들아, 이 문제에서 또 얘들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x값의 범위를 구해줘야 돼, 얘들아. 그치? 자, 먼저 일단 x는 길이가 음수가 될 수 없으니까 0보다 당연히 커야 되겠죠? 그쵸? 자, 그리고 얼마보다 작아야 될까? 자, 이 얼마보다 작아야 될지를 구하기 위해서 아까 위에서 얘들아 이 h에 관한 식을 보면 이 h가 얘들아 음수가 나올 수는 없죠? 또 길이가 음수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이 h의 분자 이 162 마이너스 6x 제곱이 최소한 0보다는 커야, 같아도 안 되죠. 커야 높이가 나오겠지. 음수가 나올 수 없습니다, 길이는. 자, 따라서 6x 제곱을 반대로 이항하면 162가 6x 제곱보다 크다가 될 거고, 그쵸? 얘를 6으로 나눠주면 2, 6, 12, 6, 7, 42 이렇게 되고, 얘들아 x는 뭐보다 작다? 제곱을 없애주는 대신에 루트를 씌우면 루트 27이 되고 3루트 3이 되겠죠. 따라서 x는 3루트 3보다는 작아야 된다라고 완성을 할 수 있겠죠. 자, 이거 계산하자. x끼리 약분되고, 그치? 그래서 얘는 먼저 이렇게 계산하면 얘들아 8분의 3x가 되죠. 이거를 162 빼기 6x 제곱에 곱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전개하면, 이렇게 전개해보자. 먼저 뒤쪽부터 전개하면, 자, 8이랑 6이랑 약분하면 4, 3이 되고, 그러면 4분의 마이너스 4분의 9x 세제곱 되고요. 자, 이렇게 전개하면 2로 약분하면 4가 되고 81이 되죠. 따라서 플러스 4분의 243x가 되겠네요. 이게 얘들아 fx입니다. 그리고 x값의 범위가 이렇게 됩니다. 우린 얘들아 바로 이 식을 미분해서 최대최소를 구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자리가 좀 부족한데 미분을 한번 해볼게. 자, 이거 미분하면 마이너스 4분의 39, 27 x제곱 이렇게 되고 0이 되는 값을 구하자. 따라서 4분의 27 x제곱이 4분의 243, 양변에 4 곱하면 지워질 거고, 양변을 3으로 약분하면 9로 약분할까?
93, 27, 29, 18, 그리고 97, 63. 3으로 또 약분되네. 따라서 x제곱은 9가 되고 얘를 만족하는 x는 플러스 3과 마이너스 3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증간표 그리자. 먼저 양 끝점이 0부터 3분의 루트 3이니까 0부터 3 루트 3을 적고요. 자, 이 사이에 미분했을 때 0이 되는 값은 아까 3이랑 빼기 3이었는데 빼기 3은 안 되고 3만 들어갈 수 있겠죠? 자, 0부터 3 사이에 1을 잡을까? 1을 f'x의 값에 대입을 하면 이걸 얘들아 여기 대입을 하면 플러스 되죠? 자, 3보다 큰 3이랑 3 루트 3 사이의 숫자를 잡아서 여기 대입해 보면 어떤 거 잡을지 4를 잡아볼까요? 4를 잡아서 대입을 해보면 마이너스 나오죠? 따라서 얘는 증가하다가 감소하니까 3에서 극대를 갖고요. 현재 x값의 범위가 양 끝점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이 극대가 곧 최대가 되겠죠. 그렇지? 따라서 x가 얼마일 때? x가 3일 때 최대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문제는 x를 구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높이 h를 구하라고 한 거니까 이 3을 저 위에 있는 h 값에 대입을 해줘야 되죠. 따라서 최대가 되는 높이는 자, 여기에 x에 3을 대입하면 8 곱하기 3분의 162 마이너스 6 곱하기 3의 제곱을 계산하면 되겠죠. 자, 24분의 162에서 69, 54 24분의 108이 되고요. 얘 약분하면 12로 약분되나? 2분의 9 답은 바로 2분의 9가 최대가 되는 높이 h의 값이 되겠습니다. 역시 얘들아 좀 계산이 복잡할 뿐 큰 어려움은 없죠. 그치? 이 부피가 x, 3x, h인데 건널비를 이용해서 h를 x라는 식으로 표현할 수 있고 그 식으로 표현만 하면 미분한 다음에 구하면 되니까 복잡할 뿐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 얘들아. 너희들이 문제를 풀 때 이 복잡한 거에 휘둘리면 안 되고 핵심적인 풀이 방법 여기에 집중을 해서 시험 때 실수만 안 하면 잘 풀 수 있는 거겠죠. 자, 마지막 얘들아 13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8인 정사각형 ABCD에서 선분 AD, CD의 중점을 각각 2랑 F라고 하고 세 점 BC를 지나는 포물선과 직선 BF가 점 G에서 만나네요. 점 G에서 만나죠, 지금. 자, 그리고 BG 위를 움직이는 점 P가 있네요. B랑 G 사이를 지금 P가 움직이고 있다고 합니다. 자, 점 P를 지나고 A, B와 평행한 직선이 포물선과 만나는 점을 Q라고 할 때 삼각형 BPQ의 넓이의 최대값. 자, 드디어 나왔네, 얘들아. BPQ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식을 세워야 하는 대상은 뭐다? 바로 이 삼각형 BPQ의 넓이 이걸 얘들아 우리가 식으로 세워서 문제를 풀어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얘들아 시작해 볼까? 자, 얘들아 지금 이 문제는 자, 어떻게 처음에 시작을 하면 좋냐면 자, 여기 얘들아 X축이 있고 여기에 Y축이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볼래? 자,
그러면 한 변의 길이가 8이라고 했으니까 이 C점의 좌표는 8,0이 될 거고 A점의 좌표는 0,8이 되겠죠, 얘들아. 그리고 이 D점의 좌표는 8,8이 되고요. F는 중점이니까 얘는 8,4가 되겠습니다, 얘들아. 그렇죠? 자, 그리고 자연히 선분 BF 있죠, 얘들아. 이 BF, 직선 BF. 자, 이 직선 BF는 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x 증가량 8이고 y 증가량 4니까 기울기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8분의 4. 즉 기울기가 2분의 1인 직선이 되죠. 따라서 이 직선은 y는 2분의 1x라고 할 수 있겠네. 자, 이제 문제 진짜 시작하자. 현재 얘들아, 점 P가 고정이 안 됐죠. 이 점 P는 어디 위로 움직이냐면 B부터 G 사이를 왔다 갔다 한대. 그럼 얘들아, 이 왔다 갔다 하는 이 P점의 좌표를 정확히 모르니까 X좌표를 A라고 합시다, 얘들아. 그럼 Y좌표는 이 A를 Y는 2분의 1 X에 대입한 2분의 1 A가 바로 P점의 좌표가 되겠죠? 자, 그리고 P가 정해지면 자연히 Q가 정해집니다, 얘들아. 자, 이제 Q의 X좌표를 구해보자. P점의 X좌표랑 Q점의 X좌표는 똑같겠죠. 따라서 Q의 X좌표는 A고요. 그쵸? 아, 이거 안 했네. 자, 그리고 얘들아, 이런 2차 곡선, 이 위로 볼록인 2차 곡선의 방정식 한번 구해볼까? 방정식 한번 구해볼게요. 얘는 일단 해가 얼마죠? X축과 만나는 게 0과 8이니까 0이랑 8에서 위로 볼록이죠. 따라서 저 식은, 자, 먼저 최고창의 개수는 몰라요. 자, 다시 최고창의 개수를 K라고 하면 얘는 모르는데 해가 0을 가져야 되니까 X가 필요하고 8을 가져야 되니까 X 빼기 8이 필요하죠. 자, 그리고 얘가 어디를 지나냐면 점 2를 지나고 있어요, 얘들아. 2. 얘는 지금 중점이니까 4,8이 되겠죠? 따라서 이 직선이 4,8을 지나니까 x에 4 대입하고 y에 8을 대입하면 성립해야 되겠지. 따라서 8은 k 곱하기 4 곱하기 뒤에도 4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죠. 그러면 약분되고 k는 마이너스 4가 이항되면 마이너스 2분의 1이 돼서 저 2차 곡선의 방정식은 마이너스 2분의 1x에 x 빼기 8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얘를 전개하면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 플러스 4x가 되겠죠? 따라서 얘들아, 아까 어디서 멈췄냐면 이 점 Q의 x좌표가 a면 y좌표는 그 a를 2차 곡선 방정식에 대입한 마이너스 2분의 1 a제곱 플러스 4a가 된다는 얘기죠. 됐나요? 자, 이제 우리가 진짜 할 일은 뭐다? 삼각형 BPQ의 넓이를 구하는 일이죠. 자, 구해보자. 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 먼저 2분의 1 곱하기, 자, 밑변 구하자, 얘들아. 밑변. 밑변은 PQ의 길이를 밑변이라고 하고, 높이의 길이는 얘들아 뭘까? 바로 요 길이가 높이겠죠. 따라서 얘들아, 높이는 점 P의 X좌표를 바로 높이라고 쓸 수 있겠죠. 자, 구할게. 자, 이 삼각형 넓이를 F의 A라고 합시다. 자, PQ의 길이는 얘들아 어떻게 구하죠? PQ? 선분 PQ의 길이는 Q의 Y좌표에서 P의 Y좌표를 빼주면 그게 이 가로 길이가 되겠죠? 자, 따라서 마이너스 2분의 1 A제곱 플러스 4A에서
2분의 2를 빼준 게 PQ의 길이고, 자, 다음 높이는 점 P의 X좌표라고 했으니까 우린 걔를 A라고 놨었지. A가 되겠네. 자, 그리고 얘들아, A 값의 범위를 구하자. A는 지금 어디 위로 움직인다고? A는 지금 이 선분 B와 G 사이를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중이죠. 대략 0부터 어떤 8 사이 값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거를 전개를 한번 해보자. 자, 먼저 이렇게 만나면 2분의 1, 2분의 A가 되고 마이너스 2분의 1 A제곱. 자, 여기 계산하면 2분의 7A가 되겠죠? 다시 얘를 전개하면 마이너스 4분의 1 A 세제곱 4분의 7 A 제곱. 이게 바로 FA의 식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얘를 잘 미분만 하면 최대값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먼저 미분하자. 4분의 3 A 제곱. 앞에 2가 내려오면 4분의 27 14A가 되겠죠? 이게 0이 될 때 값을 구합시다. 자, 마이너스 4분의 A가 공통인가? 그러면 3A가 남고 얘는 플러스 14가 되겠네. 따라서 A는 0 또는 마이너스 3분의 14가 A 값이 되죠. 자, 이제 증간표 그리자. 자, 끝이 0이랑 8인데, 자, 이 사이에 미분했을 때 0이 되게 하는 값은 뭐가 있죠? 잠깐만 얘들아. 여기 애들 잘못됐다.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가 돼야 마이너스 마이너스 만나면 플러스가 되죠. 따라서 얘도 3분의 14가 될 것 같아. 자, 어쨌든 0과 8 사이에 0과 14 중에 3분의 14 중에 3분의 14만이 이 범위 안에 들어가죠. 그래서 저걸 가지고 증간표를 그려봅시다. 1을 대입하자. 1을 여기 대입하면 마이너스 4분의 1과 마이너스 11이니까 플러스가 되겠죠? 자, 여기 사이에 값 7을 대입해볼까? 7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4분의 7에서 플러스 7이 되니까 마이너스. 자, 증가하다가 감소하게 되니까 우린 여기서 뭘 가진다? 극대를 가진다. 그리고 부등호에서 0과 8이 양끝점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이 극대가 곧 최대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최대값은 x가 3분의 14일 때니까 f 3분의 14가 되고, 자, 그걸 이 3분의 14를 f에 대입하자. 그러면 마이너스 4분의 1에 3분의 14의 세제곱 플러스 4분의 7에 3분의 14의 제곱. 이게 되겠죠? 자, 얘는 27분의 14를 얘들아 3번 곱하면 2744가 되는 것 같아. 자, 얘는 9분의 14의 제곱은 196이 되겠죠? 자, 얘를 곱하면 108이 되고 마이너스 108분의 2744가 되고, 자, 얘는 36분의 1372가 되겠습니다. 자, 얘를 108로 통분하자. 자, 여기에 3을 곱하면 108이 되죠. 분자에도 3을 곱해야 되니까 4116. 이제 계산하면 1372가 되고, 이걸 얘들아 3으로 약분하면 2, 3은 6, 아니다,
4로 약분 아까 4. 4, 2, 8, 4, 7, 28. 4, 3, 12. 4, 4, 16. 4, 3, 12. 따라서 27분의 343이 되는데 얘가 더 이상 약분이 안 돼. 따라서 P가 27이고 Q가 343. 따라서 P 더하기 Q는 두 개를 더하면 370이 됨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얘들아, 우리 이렇게 최대최소 문제를 여러 개 풀어봤는데, 자, 결국 마지막 정리하면 노하우는 뭐다? 최대최소가 되기를 원하는 개를 식으로 세우기만 하면 미분하고 증하표 그리고 해서 최대최소 구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얘들아, 식만 세우면 끝난다 라는 마음으로 이 문제를 풀어주면 돼, 얘들아. 그래서 얘들아, 우리 앞으로 다시 한번 크게 최대와 최소를 구하는 문제들을 접하게 되는데, 다시 한번 우리 정리해보면, 첫 번째, 2차 함수가 주어지면 최대최소 구할 수 있죠. 두 번째, 뭐가 있었지? 산술기하를 이용해서 최대최소를 구할 수 있었어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얘들아, 우리가 식만 세울 수 있다면 뭘 통해서? 미분, 극대, 극소, 이걸 이용해서 또 최대최소를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얘들아, 최대최소 문제를 만나면 이 세 개 중에 어떤 거에 해당하는 문제일까를 떠올려서 그에 어울리는 풀이로 풀어주면 된다는 얘기야, 얘들아. 자, 얘들아, 고생했고, 식만 세우면 끝난다는 거 그렇게 정리를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